한국경제TV 방송에 나가서 세게 얘기했었던 부분도 이겁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 주가의 등락이 큰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한 리뷰는 해야 돼요. 그래서 9월 시장은 그림자 장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림자 장세. 10월 시장은 그림자 장세 이후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10월 시장에 대한 업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증시 주변의 자금들 뭐 이거는 63조 원에 해당돼 있는 상황이고 9월 4일 기준 지난달이에요 벌써. 그리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 정도 돼요. 17.9조. 이게 9월 17일 날 기준이거든요. 거래량은 10억 주 이상으로 늘었었던 상황이고 2주 전에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었던 부분이 있죠. 그죠? 거래 대금도 19조 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움직이고 거래 대금이 움직였죠. 그게 그 성장주 위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성장주에 대한 그 상승력이나 그 근간이 흐트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숨고르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월요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온 모습을 보면 소외주 쪽에 좀 더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소외주에 대한 부분을 사가지고 오래 기다릴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건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그림자 장세 9월 시장의 그림자 장세는 거래량이었는데 2355포인트 이게 기억이 난다라는 거고. 그렇죠? 주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린 부분, 즉 10년 전으로 주가를 돌려놨었는데 그걸 5개월 만에 다 끌어올린 거고. 현재는 그 끌어올린 부분에서 2355포인트 전후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등락을 하는 이유는 뭐죠? 숨고르기라고 할 수 있고요. 얘기한 것처럼 이 박스권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숨고르기를 한다, 박스권을 움직인다, 다 똑같아요.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그죠? 여기에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주가를 내린다면,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어떤 이슈? 주가를 내린다면 어떤 이슈?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편한가? 증시에 대한 자금적 부분을 다시 한번 쳐다본다면, 이렇게 자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내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상승적으로 가는데 얼마만큼의 기간, 박스권을 그리고 가겠느냐.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시장을 대비를 해서 쳐다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대선, 그렇죠? 미국의 대선. 그 여건까지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까지의 등락에 대한 여건은 우리가 보고 등락 장세에 의해서 낮게 사고 높게 파는 트레이딩적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더 담아간다. 전략적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추세 매매에 의해서 이끌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이 부합돼야 돼요. 그럼 실적이 부합되는 종목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한다라고 치고 실적에 관련돼 있는 부분, 실적에 관련돼 있는 부분,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실적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장주와 기술주,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잖아요. 그죠? 다른 쪽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결국은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져서 박스권, 박스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성장주라는 요건의 이 아미라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부분을 쳐다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시장적 부분을 성장주나 기술주가 보편화되면서 시장이 산업화 구조를 바꿔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대세거든요. 대세일 때 쳐다보면은 과소평가돼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과소평가돼 있는 부분에서는 매수, 그렇죠?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돼 있는 부분에서는 매도. 전략적인 부분은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추세적 부분에 의해서 매매, 트레이딩 전략적 부분을 박스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월 달의 핵심은 저거예요. 그래서
그 일각에서 쳐다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과대평가돼 있고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고 쳐다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게 대세인 거예요. 그게 대세인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조각되고 조율되는. 물론 그 기업이 계속적 기업으로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증시에 대한 여건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여건이 바뀌면서 도태되는 기업도 있어요. 기술력을 아주 갖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도 파산을 하거나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종목. 살아남는 종목은 그 업황과 업종군에서 거래량이 따르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끔 유도되는 종목일 거죠. 그 유도되는 종목이 결국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걸 거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월은 실적 장세하고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죠. 그죠? 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인 이 부분에서 많은 종목이 올라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1000여 개 이상 코스피에서도 1000여 개 종목에서 900개 이상 근 1000개의 종목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대부분이 조금이라도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올라온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고 들어올라온 부분이 수급에 의해서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조율되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그죠? 맞는 상황이지만은 그 종목이 확실하게 더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적이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타내질 겁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요, 곧 나올 건데요. 이번 주에 나올 건데 11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조에 대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4분기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버라이전으로부터 5G 통신 장비에 대한 수주를 8조 원 해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파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거는 갈등을 조장한다라고 하면 그렇다. 갈등을 만들어내서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 올라온 부분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좋다고 해서 얘도 올라오고 쟤도 올라오고 그래서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걸요. 네, 올라온 부분이 고만고만하니까. 물론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 급등한 것도 있습니다. 막판에 뭐 상한가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상한가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거는 다 수급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은 내일 올라오면 저는 팔 겁니다. 무슨 종목인지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팔고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스코를 사고 싶진 않아요. 현대제철은 가능한데 현대그룹에 그 아변 철강을 대주고 있다. 그리고 그 현대기아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고 있다. 뭐 이 부분은 그 고무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 무거운 주식을 지금 2358포인트, 저 주식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2000포인트 아래라면 사겠지, 그죠? 그죠? 그 부분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 지금 와서 매수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거기에서 뛰어들어간다라는 것은 약간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꼭 저 주식을 꼭 사야 돼. 이런 거 빼놓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선택에 대한 여건이겠죠. 그죠? 선택에 대한 여건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특히 기관이 저 종목을 선택해서 저거를 끌고 올라간다. 그건 기관의 목일 거예요. 지네들이 수익을 못 냈으니까 그거라도 끌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겠다. 라고 한다면 할 말 없죠. 그죠? 나중에 누가 사줄까? 끌어안고 매수력이 없으면 그대로 정체잖아요. 아니면 밀리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에 대한 실적, 아니면 이슈를 만들어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는 것, 뭐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유도한 부분에서 매수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박스권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은요, 박스권을 이탈할 때 저 주식이 개별 종목만큼 막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갈까? 주도주에 대한 상승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시장 전체를 보고 내가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될 건가를 가늠해주고 가늠을 하고 칼을 가는 날이에요. 칼을 가는. 오늘 당장에 뭘 사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내일 시장에 대한 변혁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 상황도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그냥 10월 달에는요, 요거 갈 것 같아요. 그냥. 5G 통신주. 이것을 보자. 5G 통신주를 보자. 그래서 5G 통신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부분은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거고, 그쵸? 2차 전지 잘 알았죠. 그죠? 제약바이오 그 얘기 하나만 하고, 그쵸? 근데 이쪽 부분에서 5G.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 봐야죠. 그죠? 이제 AI로 넘어가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로봇 공학, 이쪽으로 막 진행이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도 있어요. 순서적으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G 통신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유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5G 통신에 대한 인프라 건설, 인프라 건설이라고 얘기하면 SOC 투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부분에 5G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중계기를 쳐다본다라고 하더라도 중계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설치 비용 이후에는 다 그러니까 베니핏 수익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 인프라에 대한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널 코스트 MC는 제로가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그 코스트가 많이 들지만은 그 부분을 제로로 연결시켜 주는 주둔 분야가 인프라예요. 인프라 쪽이다. 그래서 차세대 산업 부분과 성장력을 중심으로 해서 업종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의 디지털 수혜, 이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 정부가 오죽했으면 DNA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사이익이 있는 거고,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에 수주를 했죠, 그죠? 7.9조 원 수주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7.9조 원이 삼성전자 건가?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 통신주, 스몰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중계기 만들어내는 거, 필터 만들어내고, 안테나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10월달 시장은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10월달 시장은 역시 실적 시즌이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이나 업황구는 언택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을 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의 업황과 업종이었겠지. 그쵸?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를 덜 받는 업종. 이게 반도체나 통신,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덜 받잖아요. 그죠? 오히려 코로나19가 산업 구조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줘서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쵸? 결국은 저는 통신주 쪽에 답이 있지 않을까. 10월 달에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그리고 추석 연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시장을 쳐다봐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돼. 그쵸? 그리고 어느 쪽을 보자라고 목표를 정해준 부분에서 그것을 지향하도록 유도를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분야가 상승을 해서 신 대표 덕에 수익을 많이 냈다. 너무 고맙다. 하는 그런 투자에 대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신 대표도 보람 있는 거고, 여기 들어와서 신 대표의 강의를 듣고 신 대표의 교육을 받고 신 대표의 방송을 듣는 회원님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의 종목에 대한 수익을 많이 났다 이런 거는 너무 적어요. 현재 시장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큰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여기에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이거예요. 요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주가가 안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치요? 그래서 미국의 밸류에이션 측면의 PER이 22.2배. IT 버블에 했을 때 24.5배. 그러면 얼마 차이가 아니니까 미국의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버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익 매도에 의해서 빠진 것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가 있냐면 믿을 구석은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동성의 이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음악이 흐르는 거잖아.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는 춤을 멈출 수 없다. 그렇죠? 춤을 추어야지. 음악이 흐르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주가에 대한 조정 여파는 숨고르기지. 그리고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쪽이 대세는 아니잖아요. 대세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죠? 그러면은 그쪽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한국만 이쪽으로 움직이겠냐. 미국 전체가 움직여야 되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쪽 분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 당분간 움직일 수는 있어요. 당분간 움직이는 부분에서 아주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 조금 사는 거는 괜찮겠지만요. 전략적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만약에 갖고 계신 종목이 안 올라왔다라고 친다면 안 올라온 부분에서 이 종목이 진짜 실적을 내는 종목인가 한번 보면 돼요. 실적을 내는 종목이고 부합된다. 신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에 여건에 부합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요. 그러면은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에 대한 상담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못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5G 하면 딱 생각나는 종목 있죠? 그 종목이야. 차라리 그 종목이 수급 여건에 의해서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을걸요. 조정받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에 그 회원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요. 삼성전자는 언제 변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그냥 음봉이야. 삼성전자는 안 변해요. 음봉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355포인트. 예전에, 며칠 전에 2355포인트와 지금의 2355포인트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돼요. 오늘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게 대세다라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2355포인트 위에 있잖아. 지금 2358포인트니까. 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거 얘기 안 해요. 이거 2355포인트를 왜 얘기해줘? 얘기해줄 이유가 없지. 근데 제가 공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회원님이 주탐생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지표나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고 잴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데 그것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라는 얘기야. 자꾸 들어오고 반복되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그 얘기다. 예전에 9월 달에 무슨 생각이 했어요? 그림자 장세다라고 얘기했지. 그림자 장세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었어요? 못했지, 그죠? 9월 시장이 얼마나 쉬웠는지 아세요? 9월 시장은요, 무조건 거래량 느는 것만 샀으면 된 거예요. 9월 시장에는 진짜 매매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실패율이 전무할 정도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인데. 제이시언 시스템도 거래량 늘어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가지, 그죠? 한번 보실래요? 이게 기아차도 지금 거래량이 늘어서 가는 거지. 예. 제이시언 시스템. 이거 봐보세요, 이게. 더 가잖아, 지금.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우리는 팔아냈긴 했지만은요, 저 봐보세요. 여기 240 라인 있지. 그죠? 240 라인 있잖아요. 다시 한번 쓸까요? 여기 240 라인, 크게. 그쵸? 240 라인, 이게 스타트, 시발점이잖아. 시발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항상 이거. 공작새. 그쵸? 이게 굴곡이고, 공작새. 여기에서, 이 굴곡에서 이어나면 적토마로 움직이는데요. 저는 이게 드론 관련된 얘기예요, 드론. 저는요, 드론이, 삼성전자도 드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드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더 가잖아.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 그렇죠? 오늘도 1,100만 주 거래됐는데 거래량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9월 시장은 그림자 장세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그림자 장세인 9월 시장 이 부분이 이해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10월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10월 시장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실적 시장. 그럼 실적을 늘릴 수 있는 종목군이어야 돼. 꼭 통신주가 아니래도 돼.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가면 돼. 그리고 오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에 대한 실적이 약간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샀다라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소외주고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니까 기관들이 매수할 게 없으니까 그거 산 거야.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면밀하게 검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쪽이야. 이쪽 분야에서 뭘 살 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그래서 주도주에서 적토마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10월 시장에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도 안 하고 게이싱에 대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강하게 제가 할 얘기를 밀어서 에너지를 밀어드린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